네, 목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정치평론가 유영화 박사 그리고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대선이 끝난 지 이제 딱 보름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 집무실 이전부터 한국은행 총재 인선 문제까지 사안마다 충돌하면서 문 대통령하고 인수위하고 갈등이 점점 악화되는 모습인데요. 자, 이 교수님, 이 가장 큰 갈등의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대통령 집무실 문제로 불거져서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명까지 전선이 좀 확대됐는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소통에 대한 부분도 좀 예. 상호간에 좀 다른 형태의 소통 방식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정권 교체기에 네.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4일 만에 회동이 있었고요. 그때는 같은 당했으니까. 그렇죠. 2007년에 이명박 정부와 이제 노무현 정부 그때는 한 9일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때도 정계 개편이라는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래도 이후에 통일부라든가 해수부 부분에서 서로 하나씩 양보해 가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되었는데 지금 벌써 15일 보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만난조차 없다. 이전에 없었던 그런 좀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지방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따져볼 텐데요. 사실 대선 이후 3개월도 안 돼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렇게 청와대하고 인수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일반적인 지방선거라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정당, 그죠?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통례인 것이죠. 그런데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50%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론조사가요. 예. 그것은 지금 이제 청와대하고의 갈등, 또 국방부로 간다 안 간다, 또 통일동에서 출근한다, 또 이제 여러 가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부분들이 증폭돼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당선이 되면 정치적 통합력을 발휘를 해서 다 끌어안고 예. 그러면서 그 통합을 통해 갖고 지지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분열과 갈등이 되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1,600만 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우르고 어우르만져서 같이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 지방선거가 이런 상태로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걸 풀어내지 못한다면 예. 이 갈등은 그대로 옮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대로 옮겨가고 과거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립구도가 그대로 옮겨가면서 실제로 5월 9일 출범은 합니다만은 지금 아직까지 난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국회하고의 관계. 지금 국회의장도 예방을 안 했어요, 당선인이. 통례적으로는 예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6월 1일 날 지방선거 때 결코 국민의힘에 유리한 호재로 작용할 것 같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만약 이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층들은 견제하고 중간평가라는 문제라고 들고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지방선거의 구도하고 상당히 좀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는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네. 그 지지율 후광을 입어서 민주당이 좀 압승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 구도가 인물론을 좀 압승했다는 건데 이번에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지방자치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당시가. 예, 중앙선거에 의해서 중앙 권력에 의해서 지방 권력이 종속되는 거죠. 예. 선거 때. 원래 지방자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방 나름대로의 권력과 지방 지역 주민들의 삶과 생활을 어떻게 보면 중앙 권력에 대항해서, 그죠? 지켜내고 또 지역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큰 대선이라든가 중앙 정치에 의해서 지방 정치가 종속되는 그 선거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여튼 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지방자치라는 것이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예. 그 주민들도 이거보다는 대선, 이거보다는 총선이 더 나의 삶을 바꿔주는데 더
훨씬 더 유리하고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보다도 전체 중앙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도 이렇게 격동의 부분이라면 인물론보다도 어떻게 보면 구도론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이번에도. 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하여튼 좀 지방선거니까요. 특히 예. 광역단체장이라든가 시도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물론이 어느 정도 작용하겠죠. 예, 그렇게 예. 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충청권을 좀 한정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뭐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민주당이 충청권에서 거의 압승을 했는데요. 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충청권 어떨지 또 지역별로 한번 예측을 해주신다면요. 지난번은 이제 뭐 촛불혁명 이후에 싹쓸이를 했죠. 예. 그러나 이제 이번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고 특히나 이제 대선에서 나타난 충청권 표심들이 예. 국민의힘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렸던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굉장히 팽팽할 것이다. 충청권에서는. 먼저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이라는 지역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충청권에서 충남에서는 가장 큰 인구를 갖고 있는 66만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충남지사인 양송지 지사가 사선을 했던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좀 텃밭으로 여기는 데가 천안이거든요. 근데 또 현직 시장은 국민의힘의 박상론 시장이기 때문에 천안의 좀 성패가 충남에 있어서 전체 판세를 흔드는 그런 좀 지역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5개구 중에 유성구라든가 또 대덕구라든가 동구는 현직들이 그대로 이제 재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서구하고 중구가 이제 무주공산입니다. 중구는 이제 3선 연임으로 못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시장 출마를 위해서 이제 불출마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구는 서구다. 서구는 이제 인구가 48만이고 또 무엇보다도 서구는 전통적으로 좀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런 지역구인데 이번에 서구 같은 경우는 조금 흐름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후보군이 다들 고만고만하고 특히나 어떻게 보면 좀 인물론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이 가는 출마 후보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결과가 대전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이춘희 시장이 3선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몇몇 후보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선에서 나왔다시피 젊은 도시이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어떤 노무현 정부의 어떤 산물이기 때문에 그쪽은 그래도 민주당 쪽이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루지 못한 꿈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국가 발전에 작은 힘을 보태려고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 공화당의 조은지원이 사실상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치 활동을 밝힌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 통상적으로 보면 전직 대통령이고요. 예. 그리고 5년의 수용 생활을 했고,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이었고, 또 몸도 상당히 안 좋고요. 그러면은 정치 지긋지긋해. 난 조용한 데 내려가서 그냥 살고 싶어. 뭐 예.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 달성으로 갔습니다. 예. 대구 달성은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도 밝혔지만은 1998년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자신의 정치적 재계를 이루고 대통령의 꿈을 이룬 곳입니다. 거기서 예. 내리 4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워딩은 이제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작은 노력을 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도 그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은선 전 수석, 또 가장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예. 그리고 뭐 박대출 전 의원, 해서 뭐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예. 그냥 갔고 또 대구 달성에는 5천 명이 운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당히 밝은 미소를 띠고 웃고 대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고 대국민 메시지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향후에 발휘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치 활동 재개의 메시지다라고 읽으신 거네요. 그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할지 예. 아니면 이제 달성군 사접 정치를 할지 앞으로 나서지는 않겠죠. 예. 사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메시지를 하고 당장 이제 두 달 앞으로 나온 건 대구시장. 대구시장도 지금 홍준표 의원 또 김재원 최고위원 또 이준숙 씨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인사하러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생길 거고 향후에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관계, 원내대표 경선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당 배치. 예. 그리고 향후 총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강해질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제일 힘들고 골치 아픈 사람은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이게 대구 달성의 주인이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푸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영하 박사님 그리고 이희성 교수님 두 분 고맙습니다.